드디어 저는 제 인생의 피자를 발견했습니다. 항상 먹어왔던 피자 맛하고는 전혀 달랐는데요. 전혀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고 순수한 자연의 맛. 할머니들이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그 피자를 제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분들이 일본 매스컴에서 많이 소개됐는데요. 아사히 신문이나 그다음에 여성 잡지 이런 곳에 여러 군데 소개돼서 제가 우연히 여성 잡지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한 30분 갔어요. 굉장히 넓은 벌판이었는데, 과연 여기에 피자를 먹으러 오는 손님이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조금 기다려 보니까 주위에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그 해수욕장을 들른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꽤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피자를 먹으러 오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원래 주부였는데 옛날부터 부인회라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오래 해 오셨어요. 연세는 최고령이 85세이고 또 84세, 73세 이렇게 해서 평균 연령이 78세입니다. 네, 이분들이 피자 가게를 하자라고 의기투합해서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했는데 우연히 오랫동안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으니까 그 지역 이름이 산무시라는 곳인데 산무시가 소유한 물건이 한 집이 있었어요. 그거를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이거 괜찮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집은 무상으로 빌렸지만 여러 가지 설비 자금이 들어가게 되죠. 뭐 탁자도 놓고 또 피자를 굽는 화덕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데 보통 한 150만 엔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들어가더랍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원.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6명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30만 엔 낼게.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손자가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5만 엔밖에 못 내.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이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봉사활동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 가정 사정을 다 알고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출자를 해서 150만 엔을 마련해서 설비를 다 갖췄는데 이 설비에 투자한 출자금은 한 2년 정도 일해서 모두가 다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영업시간은 금, 토, 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금, 토, 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점심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와서 사람들이 거기서 직접 피자를 드시는 분도 있지만 의외로 제가 촬영한다고 조금 장시간 앉아 있었는데 포장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서 실제로 좀 장시간 있었는데 내방하는 손님은 한 30%라고 하면 한 70%가 포장 주문을 해 가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손님이 들어와서 주문해서 받아가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똑같이 공동으로 분배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6명이 다 점장이니까 말하자면 사장님이죠. 그렇게 해서 일도 같이 하고 수익도 다 같이 공동으로 분배한다고 했습니다. 가게 분위기는 이분들이 한 채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분들이 아기자기하게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내에는 식탁이 한 3개 있고 또 실외에 식탁이 한 3개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작은 송사리도 키우고 있고 또 이분들이 매스컴에 소개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진열도 해 놓으시고 꼭 마치 우리가 외할머니 집에 방문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피자 맛은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항상 제가 그 피자 먹을 때는 첨가물이 들어간 피자만 항상 먹어왔는데 여기 첨가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순수한 자연의 맛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이분들이 그 주변에서 채취한 정어리하고 정어리 피자, 그 다음에 주변에서 채취한 대합을 넣은 대합 피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 그 넓은 밭이 있는데 거기서 이분들이 직접 각종 야채를 재배한다고 하셨어요. 그 본인들이 손수 재배한 그 야채를 넣은 그 피자였는데 정말 양파도 달았고 또 토마토도 굉장히 단맛이었어요. 나중에 이걸 포장 주문해서 저희 딸한테도 먹여봤는데 굉장히 맛있다고, 좀 새로운 맛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 한마디로 여기가 지상의 낙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다 마치고. 왜냐하면 제가 그 경영학을 사실은 수십 년간 가르쳤는데 어떤 점포, 가게 경영의 이상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장이 한 명이 아니고 보통 점장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6명 모두가 점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장님인 셈이죠. 그래서 그 경영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각자 역할이 다 분담이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분은 반죽을 늘리는 분, 또 한 분은 거기다가 소스를 바르는 분, 또 거기다가 토핑을 넣는 분, 그 다음에 굽는 분, 그 다음에 홀서빙 하는 분,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돼 있고 또 이익도 공동으로 분배하죠. 근데 또 이분들 취재하니까 재밌었던 일은 모두 연세가 많으신데 이 피자 가게를 시작하고부터는 아무도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아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역할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날은 피자집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점포 경영은 정말 이상형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리드인 교꽃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과거에 좀 불행한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 남편분도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또 아들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시리에 차였는데 부인에서 일하던 이 친구들이 굉장히 위로도 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또 이분 스스로도 또 큰 70세 되기 전에 큰 병을 앓아서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제 조금 체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그라운드 골프를 시작했는데 그게 시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답니다. 근데 본인이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거 뭔가 좀 이분들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해서 본인이 피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눠주니까 다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부인회에서 활동한 그 친구, 말하자면 6명이죠. 바바피자 그 6명한테 우리 피자 가게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고 말하니까 모두가 찬성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식들도 다 성장했고 또 손주까지도 다 키웠어요. 근데 뭐 취미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그 외에 일도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6명이 피자 가게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그 이익금으로 또 맛있는 스시도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그 돈으로 손자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그래 우리 다 같이 하자고 그렇게 의기투합한 거랍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굉장히 그 사업할 때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한다든가 이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TV에 한번 소개되면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오면 바빠서 또 이익이 많이 남아서 기쁘고 또 한참 지나면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익이 적지만 그걸 또 쪼개서 각자 그 적은 수익 분배해서 그걸로 가지고 알뜰하게 또 생활하고 전혀 이분들은 어떤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욕심도 없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뭐 앞으로 큰 사업을 해서 많이 성장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며 그냥 즐기고자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에 등산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등산하고 내려와서 산 아래에
예를 들면 할머니 6분이 등산하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전도 붙이고 또 수육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수제 막걸리 옛날 정통 방식으로 막걸리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하면 굉장히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수제 막걸리 이런 거는 법적으로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약간 까다로운 절차도 있지만 그런 거를 극복하면 굉장히 그 화제도 되고 할머니 6분들이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가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서간 얘기지만 제가 그 일본에서 그 바다를 가보면 그 의외로 그 시니어 분들이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서핑을 즐기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들이 모여서 바다의 집을 한번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 바다의 집에는 샤워장도 설치되어 있고 뭐 맥주도 팔고 싱싱한 회도 팔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또 커피도 팔고 또 쉴 수 있도록 해먹도 설치해 놓고 또 할아버지들이 근육 자랑할 수 있도록 철봉도 자그만한 거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일본이나 한국 수영복을 판매하는 곳을 제가 가서 보면 의외로 그 시니어를 위한 수영복을 판매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6분들이 만약에 모인다면 저희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예를 들면 팬티는 조금 길게 무릎 위까지 오도록 하고 바디라인도 조금 가려줘야 되니까 위에서 이렇게 오는 원피스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시니어를 위한 수영복을 제작을 하고 싶은데 패셔너블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하얀색, 흰색에 파란 돌고래가 그려져 있다든지 아니면 그 노란색의 바탕에다가 그 하이비스커스 큰 꽃 있잖아요. 그것을 붉은 꽃을 디자인한다든지 파란 원피스에 흰 갈매기가 날아가는 거라든지 그렇게 멋있는 그 수영복을 만들어서 저희 할머니들이 직접 그걸로 모델로 입고 맥주도 배달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회도 배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수영하러 왔다가 바다에 들어가지는 않고 저희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떼구름처럼 몰려드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날 찾아갔는 날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정말 하늘도 맑고 뭉게구름도 떠 있고 굉장히 허허벌판에 그 자그마한 피자집이 있는데 6명의 할머니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어쩌면 이게 인생의 낙원일 거고 제가 그날 취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여기서 7번째 멤버로서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바피자는 인생의 낙원이다.